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정우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근우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딥시크 R1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 학사과정 학생들인 서은지, 엄연서, 최인혁 학생과 함께 준비했으며 우리 엄마도 이해 가능한 이라는 제목을 붙인 만큼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3개의 파트입니다. 먼저 딥시크 R1이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사용자 측면에서 오픈AI O1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테스트해본 결과를 공유드리고, 챕터 2에서는 딥시크 R1에 적용된 핵심 기술들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론 현재 R1 관련 논란들을 정리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딥시크 R1이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언론들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딥시크 R1이 주목을 받는 건지 제목들에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가성비, 그다음에 더 싼 AI, 투자 비용 같은 단어들이 보이고 또 챗GPT와 비교하는 글도 많이 보입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단지 기업 이름인 딥시크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딥시크 앞에 중국이 따라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현재 딥시크 R1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개발 비용, 오픈AI O1과 동급 성능, 그리고 중국의 자체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LLM은 구글, 메타, 클로드 같은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째서 이번만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오픈AI O1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픈AI사의 현재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LLM은 최신 모델인 오픈AI O1과 GPT-4o가 있는데요. 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각각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질문과 같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GPT-4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LLM의 작동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픈AI O1의 경우에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답을 하기 위해 이유들을 생각을 하고 그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대답을 합니다. 이때 보이는 예시와 같이 생각을 할 때는 체인 오브 톳이라고 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생각들 연쇄적으로 하면서 답을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듭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바로 답이 가능하나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은 이러한 생각하는 과정, 즉 리즈닝 과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LLM을 리즈닝 LLM 혹은 체인 오브 TOT LLM이라고 주로 불리며 오픈AI O1은 이런 리즈닝 LLM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물론 TOT 기술은 이전에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다만 LLM이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인간이 LLM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 여러 개의 질문들을 나누어서 질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O1 모델의 경우에는 COT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질문을 LLM에 해서 나온 답과 리즈닝을 합쳐서 다시 이것을 LLM에 넣어서 인퍼런스하고 또 나온 답을 다시 넣어 인퍼런스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체인 오브 톳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AI O1만이 COT를 통해 리즈닝을 하냐?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엔트로픽사의 클로드,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또한 내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상용 LLM은 오픈AI O1이 유일했습니다. 또한 이런 투명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위 그림처럼 IQ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O1 모델이 다른 그 어떤 LLM보다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에 오픈AI O1이 상용 LLM 중에선 절대 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오픈AI O1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딥시크 R1이 현재 공개된 것입니다. 보통 LLM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등학생 수학경시 대회라든지 프로그래밍 대회 문제 등을 풀게 하여 성적을 매기는 벤치마크라는 것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차트가 바로 딥시크에서 공개한 벤치마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O1 모델과 동급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보기 좋은 자료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딥시크 R1의 수학, 코딩, 언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능의 딥시크 R1을
5원 모델 대비하여 95% 이상 싸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API 비용은 말 그대로 앱이나 프로그램이 딥시크 LLM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내야 하는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저렴한 사용료가 가능하냐? 바로 훈련 비용이 5원 대비하여 얼마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개발 비용을 약 82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오픈AI의 GPT 개발 비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한 정확한 개수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최신 고성능 GPU인 엔비디아의 A100과 H100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H800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재 전문가들도 실제 값이 아닐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성능의 GPU 기반의 저렴한 비용을 통해 전 세계 1등과 동급의 LLM을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사용자 측면에서 정말 딥시크가 5원과 동급 성능을 내는지 9가지 정도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그중 3개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과 오픈AI O1의 비교 실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설정한 테스트는 숫자 야구 게임으로 모델이 제가 임의로 설정한 숫자를 최대한 적은 시도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위치가 다르면 볼, 숫자와 위치까지 맞으면 스트라이크, 일치하는 숫자가 없으면 아웃이라고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4816이라는 숫자를 정했을 때 모델이 1256이라고 답한다면 1은 포함되어 있지만 위치가 다르므로 1볼, 6은 위치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1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실험 결과 오픈AI O1은 18분 동안 10번의 시도 만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반면 딥시크 R1은 약 55분 동안 15번의 시도 끝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특히 추론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오픈AI O1은 논리적으로 가정을 세우며 점진적으로 답을 좁혀갔습니다. 하지만 딥시크 R1은 10번의 시도 중 2번이나 비논리적인 답을 제출하며 방향을 잡지 못했고 결국 제가 힌트를 제공한 후에야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딥시크 R1이 오픈AI O1보다 정확성과 속도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지사 직무 적성 시험의 문제를 활용하여 GPT-5원과 딥시크 R1의 리즈닝 능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GSAT은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지원자들은 보통 1, 2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신입사원과 인턴 6명을 4개의 부서에 배치하는 논리 퍼즐이며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항상 거짓인 문장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5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정리한 후 가능한 배치 시나리오를 하나씩 검토하며 논리적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항상 거짓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모든 경우에서 참여될 수 없는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반면 딥시크 R1은 보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정리한 후 하나씩 문장을 검토하며 배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비교하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B가 영업팀에 배치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탐색하지 않고 제한된 패턴만을 고려하면서 논리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한 가지 경우만 찾고 추가적인 비교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이 핵심적인 오류였습니다. 5원은 모든 경우를 철저하게 검토하며 정답을 맞췄지만 딥시크 R1은 논리 검증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며 오답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정수로 문제를 GPT-5원과 딥시크 R1에 출제해 보았습니다. 문제 개요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m4제곱 플러스 1이 p제곱으로 나누어지는 양의 정수 n이 존재할 때 가장 작은 소수 p를 찾고 m4제곱 플러스 1이 p제곱으로 나누어지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p가 짝수라면 2밖에 없지만 이 경우는 불가능하고 홀수만 가능하면 알 수 있습니다. n4제곱 플러스 1이 p제곱의 배수라는 것을 통해 n4제곱 플러스 1 및 n8제곱 마이너스 1은 p의 배수이며 n4제곱 마이너스 1은 p의 배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적용해 p-1이 8의 배수라는 것을 확인하면 가장 작은 소수 p는 17임을 알 수 있습니다. m4제곱 플러스 1이 17의 제곱의 배수가 되려면 m은 17로 나눈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8이어야 되고 이 케이스들에 대해 가장 작은 m을 모두 찾으면 이 중 최소값은 110이 됩니다. 이것을 5원과 R1에 모두 대입해 봤습니다.
아론의 경우 마찬가지로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사용했으며 앞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사람과 달리 17 미만의 소수를 모두 대입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원의 경우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P의 작은 소수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대입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P를 찾았습니다. 이후 m을 17로 나눈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 m 4제곱 플러스 1의 17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인 경우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5원은 4분 6초 동안 풀이하여 P의 값을 맞췄으나 최종 정답은 틀렸습니다. 반면 아론은 3분 42초 동안 풀이하여 최종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아론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오픈AI 5원이 9개 중에 7개가 우수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벤치마크를 통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원이 낮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나 5원의 성능을 능가한다고 평가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부분이 존재했는데 바로 딥시크 아론이 5원보다 생각하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길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과정의 결과를 봤을 때에도 실제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를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을 통해 사고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LLM 중 1등인 오픈AI 5원과 동급 성능의 LLM을 저비용으로 학습시켜서 바로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딥시크 아론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딥시크 아론이 이제 5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트레이닝 될 수 있었는지,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이 딥시크 아론 제로, 그 다음에 딥시크 아론, 그 다음에 딥시크 아론 디스틸레이션 모델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챕터는 이제 딥시크가 공개한 이 논문을 좀 바탕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Incentivizing Reasoning Capability, 그러니까 in LLM에게 이제 생각하는 능력, Reasoning Capability를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작업이나 도메인에 맞춰 이제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기존 모델의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원하는 스타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제가 파인 튜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아론 모델이 딥시크 V3 베이스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공개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V3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GPT-4o 모델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딥시크는 강화학습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R1만 공개된 것이 아니라 R1 제로라고 하는 모델과 그다음 디스틸레이션 모델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R1 제로는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강화학습 RL만을 이용하여 리즈닝 능력을 얻은 모델이고, 디스틸레이션은 한국어로 증류인데 최종 모델인 R1의 생각하는 기술을 증류하여 메타의 라마 그리고 알리바바의 Q1 모델이 생각할 수 있게 수정한 그런 모델들 또한 공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딥시크 R1 제로에 적용된 이제 GRPO라고 하는 강화학습의 일종인 GRP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프리트레인 LLM을 파인튜닝하는 과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트레인 모델도 훌륭할 수 있지만 이를 더 성능이 좋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SFT라고 하는 Supervised Fine Tuning 그리고 Preference Alignment를 합니다. SFT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함께 주어줘서 내가 제공한 답대로 출력을 하도록 재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셋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호도 정렬 단계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인간이 더 선호하는 대답대로
출력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학습에서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RLHF에선 인간 라벨러가 SFT가 완료된 모델이 출력한 여러 결과들 중 선호도를 예를 들어 0에서 10까지 이렇게 매기고 이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의 선호도를 인간이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하게 작동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이 학습된 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라고 하는 대표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LLM이 인간이 더 선호하는 대답을 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이제 RLHF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PPO를 이용한 RLHF 단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 라벨러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 확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굉장히 주관적인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 품질 편차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O 알고리즘에는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폴리시를 학습하는 액터, 그리고 주로 LLM이 이 액터에 해당하고, 그리고 택한 행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크리틱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뉴럴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는데, 크리틱 모델을 또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공개한 첫 번째 아론 제로 모델은 어떤 점이 훌륭한가 보면은 바로 앞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SFT, Supervised Fine Tuning 없이 순수하게 강화학습만을 이용하여 모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강화학습에서도 PPO 대신 GRPO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룰 베이스드 리어드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코스트를 낮췄다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GRPO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의 약자인데, 기존 PPO랑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PPO를 보시죠. 제일 앞쪽에 Q는 question, 질문을 뜻하며, 이게 폴리시 모델인 LLM에 들어가면 O로 표시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엔 1년의 과정을 거쳐 현재 행동이 즉시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위어드 R 값과 미래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예측하는 value V 값이 value 모델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 실제 보상이 예상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어드밴티지 A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폴리시 모델의 LLM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를 평가하는 크리틱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아론 제로에서 밸류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를 아예 없애고 LLM 여러 개의 답변을 생성하게 하여 여러 개의 오드를 생성하여 이를 그룹핑하고 이들을 상대적인 relative한 위어드 비교만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GRPO의 핵심이고, 이를 통해 더 빠르게 훈련이 가능하며 트레이닝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GRPO의 수식을 같이 보면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선 목적 함수라는 걸 정하고 이것이 맥시멈이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정의된 복잡한 목적 함수에서 가장 바깥 괄호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건 GRPO 알고리즘에서 여러 개의 답변과 각 답변의 어드밴티지, 즉 다른 출력보다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값들을 얻기 때문에 이 값들을 전체 평균을 취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는 미니멈 안에 있는 텀들인데, 각각 폴리시 레이시오 텀, 그리고 클리핑 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는 기존 PPO와 동일한데, 폴리시 레이시오라는 것은 업데이트 이전 올드 폴리시 대비 지금 폴리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레이시오 텀이고, 클리핑 텀은 1-입실론에서 1 플러스 입실론 사이의 값, 이 안의 비율로만 업데이트 되도록 해주는 텀입니다. 즉 클립에 자른다는 건데, 즉 너무 한 번에 크게 바뀌지 않도록, 폴리시가 바뀌지 않도록 강제해주는 텀입니다.
마지막 텀은 이제 KL 다이버전스 텀이라고 해서 이 또한 플리시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텀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플리 시간의 상대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너무 큰 분포 차이를 가지지 않도록 이제 값을 더하거나 빼주는 이런 그런 기능을 하는 텀입니다. 딥시크 R1 제로에서 또 중요한 건 이제 리워드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 없이 룰 베이스드로 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리워드 모델조차 뉴럴 네트워크이면 이제 사실 트레이닝 해야 하는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또 이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 데이터도 또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응답이 얼마나 알맞은지 평가하는 이제 어큐러시 리워드와 포맷을 잘 지켜서 대답하는지에 대한 지표인 포맷 리워드 이렇게 두 가지 룰 베이스드의 리워드 텀을 이용하여 GRPO 알고리즘을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은 R1 제로에서 학습을 위해 사용된 인프케이션 데이터 포맷입니다. 영어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리즈닝 프로세스는 think 토큰 안에 그리고 최종 답은 answer 토큰 안에 꼭 넣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조건 리즈닝 프로세스 후 파이널 앤서를 단계적으로 생성하도록 강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퍼포먼스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강화학습을 진행하면서 점차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문제에 대한 평균 정답률을 비교하는 패셋1 평가 방식으로는 이제 5원보다 최종적으로 살짝 안 좋았지만 여러 개의 대답을 받아 이제 다수결로 최종 답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결국 5원보다 성능이 최종적으로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 중에 좀 특이한 것은 이제 강화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제 출력하는 리즈닝 과정의 길이가 점점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더 많은 테스트 타임 컴퓨테이션을 활용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전 단계 재검토, 그다음에 대안 접근법 탐색과 같은 이제 고급 행동들이 자발적으로 발현되어 이제 모델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딥시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딥시크 R1 제로 훈련 중 모델이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고 더 많은 사고 시간을 할당하는 이제 아하 모먼트라는 현상이 발견되었던 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wait, that's an aha moment, I can flag here 이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는 모델이 명시적 학습 없이 이제 강화학습만을 통해서도 자율적으로 고급 문제 해결 전략을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고 이러한 아하모먼트는 또 이제 AI 시스템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이제 강화학습의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R1 제로의 기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없이 순수하게 룰 베이스드 리워드를 이용해 RL만으로 모델이 스스로 트레인업 소스를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점이고 그 과정에서도 RLHF 회피어를 사용하지 않고 GRP어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코스트를 낮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를 합니다. RL을 통해 리즈닝 능력을 얻긴 했으나 생각 과정의 가독성이 좀 부족하고 언어 혼용 현상, 랭귀지 믹싱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R1 모델을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컨셉추얼리 정리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R1 제로와 달리 이제 RL만을 이용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단에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콜드 스타트 파인 튜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작은 R1 제로와 동일하게 딥시크 V3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시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RL로만 학습한 R1 제로의 출력 결과들에서 인간들이 출력 가독성이 높은 형식으로 정리하고 후처리하여서 얻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당연하게 이제 R1 제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체인 오브 톳을 통해 리즈닝을 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딥시크에서는 콜드 스타트 파인 튜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R1 제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GRPO를 이용해가지고 강화학습을 통해 이제 리즈닝하는 이제 능력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론 제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드가 이제 어크래시 리어드, 그 다음에 포맷 리어드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했던 반면에 이제 아론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 제로의 이제 랭귀지 믹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랭귀지 컨시스턴스 리어드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curacy, format, 그다음에 language consistent reorder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룰 베이스드 리어드를 이용하여서 GRPO를 통해 이제 학습을 시킨 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선 두 단계가 이제 R1의 이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겪는 두 가지 과정이라고 했다면은 이제부터 소개드릴 이제 뒤에 두 가지 과정 같은 경우에는 리즈닝 하는 이런 태스크, 이제 뭐 매스나 이제 코딩하는 그런 태스크 말고 이제 넌 리즈닝 하는 태스크, 뭐 라이팅이나 아니면 간단한 이제 QA, 뭐 아니면 번역, 이런 리즈닝이 필요 없는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도 더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리즈닝 하는 데이터들만 넣었지만 이제 넌 리즈닝 한 데이터도 넣게 되고요. 또한 이제 제너럴 퍼포즈로 이제 구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두 가지 데이터를 섞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리즈닝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랭귀지 믹싱 문제도 있었고 룰 베이스드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가독성이 떨어졌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V3 모델을 이제 리어드 모델로 사용하여서 이제 얻은 이런 리즈닝 데이터들을 함께 추가하여서 학습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다시 이제 강화 학습을 사용한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너럴 퍼포즈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리즈닝 데이터와 논 리즈닝 데이터 두 개를 각각 이제 강화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리즈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 2와 마찬가지로 GRPO 이제 룰 베이스드 리어드의 GRPO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non 리즈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넣기 위해서 이제 리즈닝 데이터와 달리 이제 뉴럴 리어드 모델을 적용하여서 인간 선호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때 평가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제 helpfulness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harmlessness, 이렇게 좀 위험 요소를 줄이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강화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딥시크가 공개한 이제 V3 베이스의 리즈닝 능력을 입힌 아론 제로와 아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메타사의 이제 라마와 이제 알리바바의 Q1 모델들을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리즈닝 능력을 갖추게 한 이런 모델들과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거는 여기서 distillation의 증류를 말을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지식을 증류시켜 엑기스만 뽑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성능이 좋은 티처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가 큰 티처 모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파라미터 사이즈가 작은 이제 모델인 스튜던트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 이런 과정을 뜻합니다. 리즈닝 능력이 담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딥시크 아론을 이용했는데, 역시나 이제 리즈닝 데이터와 넌 리즈닝 데이터 둘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얻어서 이제 적정 비율로 합쳤습니다. 이제 리즈닝 데이터를 600K, 그 다음에 넌 리즈닝 데이터를 200K, 이 정도 3대1 정도 비율로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이 데이터 800K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라마의 8B, 그 다음에 70B 모델, 그 다음에 Q1의 1.5B, 7B, 14B, 그 다음에 32빌리언 모델, 총 6개의 모델에 대해서 슈퍼바이트 파인 튜닝을 통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리즈닝 능력이 없던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딥시크 아론처럼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로 재탄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론 제로 같은 경우에 이제 강화 학습만을 통해서 이제 리즈닝 성능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저자들도 똑같이 이제
이제 라마랑 Q1 모델들에 대해서 강화학습으로도 똑같이 진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몰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학습보다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성능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거나 아니면 강화학습만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고 이제 단순하게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스틸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디스틸레이션 모델들의 성능 평가인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사실 5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최신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인 GPT-4o 모델보다 이번에 딥시크 아론 디스틸 Q1 1.5빌리언 모델, 그러니까 1.5빌리언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한, 로컬로 구동이 가능한 모델인데, 이 모델이 GPT-4o보다 리드닝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월등하게 좋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딥시크가 이번에 발표한 세 가지 모델들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챕터 2 서머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R1에서 적용된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 다음에 강화학습, R를 숫자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도 있던 방법이라 크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제 SFT 없이, 휴먼 피드백 없이 순수한 강화학습 RL만을 이용해서 LLM이 리즈닝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은 이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일반 리즈닝 기능이 없는 이제 오픈소스 LLM들도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성능이 좋은 리즈닝 모델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딥시크 아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제 논란들 몇 가지 짚어보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용 관련해서는 사실 정말 많은 이제 기사들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공인력 있다 생각하는 CNBC 이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아론 같은 경우에는 560만 달러 정도 썼다고, 트레이닝 했다고 이제 딥시크에서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경쟁사에서는 이제 이 지출한 금액이 이제 굉장히 어떤 카테고리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세미 어널리시스라는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하드웨어의 그 트레이닝에 사용한 지출은 이제 5억 달러, 이제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비용을 실제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비용 외에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진짜 오픈 소스냐에 대한 이제 논란입니다. 이걸 뭐 보통 이제 오픈 워싱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분석한 AI 모델별 데이터 투명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픈소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곳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오픈소스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공개한 것은 이제 웨이트 값만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그 웨이트만 공개했을 때는 원래는 이제 오픈 웨이트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오픈 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 소스가 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오픈 웨이트, 이제 딥시크에서도 이번에 공개한 이제 오픈 웨이트가 되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 데이터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를 공개해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한 코드,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한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여튼 딥시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웨이트는 공개를 했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이제 뭐 대략적인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에 대한 방법을 페이퍼에 쓰긴 했지만, 실제 트레이닝 코드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인퍼런스 시킬 수 있는 것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픈 웨이트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긴 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뭐 디스틸레이션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내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파인 튜닝 시킬 수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딥시크 자체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모델을 다운받아서 내 로컬 서버나 로컬 PC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안전성이 좀 높아지지
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딥시크 포함한 이제 상용 LLM들의 이제 오픈소스 어떤 것들을 공개했냐에 대한 표인데요. 이제 아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만 공개하고 데이터와 코드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제 베이스 모델인 V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그 다음에 코드도 모두 트레이닝 코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오픈 AI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오픈소스 파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라마, 그다음 메타의 라마와 알리바바의 Q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시크의 V3와 같은 정도 수준이 이제 웨이트 값을 공개하고 이제 트레이닝 코드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실 데이터들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론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00% 오픈소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실 웨이트만 공개되어도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긴 하고, 이제 뭐 트레이닝 코드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페이퍼에 어느 정도 어떻게 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뭐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래도 오픈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딥시크 아론이 발표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딥시크 아론의 등장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내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된 이제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딥시크는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최고 수준의 이제 수학,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인재들에게 이제 파격적인 보상, 기존 보수에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 줬다고 이제 기사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런 파격적인 보상을 줘가면서 영입을 하고, 그런 이런 행보는 이제 사실 중국이 이제 AI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딥시크 사태에 따라서 사실 다시 이제 미국은 원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엔비디아사의 GPU 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그 제한을 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에 해당하는 게 뭐 H100, H800, H200 같은 이제 조금 좀 중국용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됐던 GPU들조차도 이제 더 수출 통제가 더욱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앞서서 제가 챕터 1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이제 챗 GPT와 딥시크 비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안 보여드린 6가지 사례들 1초 간격으로 넘어가게 이제 해놨으니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멈춰가지고 스탑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